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25일 변론 종결을 끝으로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드디어 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이 잡혔는데 탄핵 선고 시점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탄핵 선고 시점도 현재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어제 10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일에서 이 다음 기일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을 하고 이 변론기일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이 최종 변론기일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최종 변론기일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과거의 이 탄핵 사건들의 이 선고 기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예상한 것이 이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사실상 탄핵 선고 시점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1차 변론기 기준으로 보면 이게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5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81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전 대통령에 비하면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윤 대통령의 사안이 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차까지 변론기일이 있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7차까지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개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사실관계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기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실관계는 이 계엄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 당일의 일과 그 전후 사정을 파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기일이 덜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예. 지금 현재 11차 기일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차 기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10차 변론기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했던 그 조서에 대해서는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대통령 측에서 보면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어제 조지호 청장이 결국 마지막 증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호 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 경찰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출동을 했던 것이냐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 체포조와 관련해서 어떠한 뭐 체포조를 지원하는 인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명단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 검찰 진술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 조서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본인의 기재 내용이 그 본인의 그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이 있고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 이후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했을 당시에 이 협조해준 덕분에 빨리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 측은 이것이 질책성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실제로 잘 끝났기 때문에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했다라는 취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질책성은 아니었다라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재판관들이 이 부분 증인신문의 내용과 이 나머지 사실관계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어떻게 사실관계 인정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변론인 11차 기일에는 이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증인신문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기일에서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한 번 더 의견을 냈던 부분이 이 서버 감정에 관한 부분, 그 부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투표관리 사무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단
일단 오늘 그 평의에서 다시 한번 평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각을 했던 그런 신청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일이 아무래도 최종 변론 기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총 10번의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주요 내용을 짧게나마 좀 종합해보면 좋겠는데 변론 준비 기일은 2번, 변론 기일은 총 11번, 증인 신문 16명 이렇게 종합해볼 수 있겠죠. 주요 내용 좀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변론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 기일부터 증인 신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증인 신문 자체는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조서가 작성된 사람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조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명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누군가는 윤 대통령 측의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한 증인들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국회 측 주장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제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각각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봤던 것은 증인들에 대한 각각의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증인 신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의 이 자신의 이야기 간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 이 이야기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객관적 물증과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증인 신문들 그 증언들만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른 객관적 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유효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하는 과정이고 다만 현재 이 증인 신문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관들은 전체적인 기록 전체를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자, 재판을 마치게 되면 선고 절차에 들어가는데 통상 2주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예, 일단은 이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그 2주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한 10일에서 14일 정도씩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번에도 한 그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각각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각이 자신의 의견을 이제 비치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쪽이 다수 의견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다수 의견이 어느 쪽으로 이제 더 많을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어서 이 재판관들이 각각 이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심 재판관부터 우선은 이 의견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후임 재판관들 이 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에 대해서 표결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결정문에는 다수 의견뿐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 뭐 보충 의견이라든지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재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 변수가 될 가능성 경우의 수를 좀 짚어주실까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선고 전에 그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이 선고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이 변론 중에는 갱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이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이 선고 전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그 기간에 만약 그 참여를 전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갱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임명을 한다면 또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선고에 참여를 한다면 또 변론 갱신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선고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도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여기에는 13분 소요가 됐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사에서는 57분이 걸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지만 어떤 발언은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첫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이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제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번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 기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음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 구속 취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같은 날 신문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신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을 이 법원에 개진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57분에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은 했지만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은 이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마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한 이유가 만약이라도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관련 어떤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아무래도 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 필요가 없다라고 아마 윤 대통령 측 그리고 법원 측이 다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검찰 측이 내란 재판 병합과 관련해서 병합 대신 병행 심리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병합과 병행 심리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공동 혐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건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러 명의 피고인의 이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병합 심리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병행 심리라는 것은 이 각각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병행 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병합 심리를 했을 때는 이 각각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쟁점이 적은 피고인은 빨리 사건이 종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병합 심리는 전체 사건이 다 같이 종료가 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검찰 측에서는 병합 심리보다는 병행 심리 쪽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 심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다음 준비기일 때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